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나눔이 친구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자료를 3가지를 나눠줄 건데요.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갈게요. 네, 우리 나눔이 친구들 잘 가져가 주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료 1에 대해서 우리 탐구 활동으로 한번 자료 1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자료 1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물로켓이 나와 있어요. 물로켓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물로켓을 지금 지면에서 쏘아 올린 거였죠? 지면에서 쏘아 올린 거를 보니까 0에서 30m까지 이렇게 날아갔대요. 그리고 그 식이 지금 뭐가 나왔었냐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x제곱에 플러스 5분의 6의 x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였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물로켓이 올라간 거리 있잖아요. 물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간 거리는 우리 친구들 얼마라고 생각하고 혹시 또 가장 낮게 내려간 지점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가 얼마인지 가장 낮은 높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아주 잘 해주었죠? 그러면 누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은영이가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은영이가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네, 아주 잘 해주었어요. 지금 어떻게 설명해 주었냐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해결할 때 이런 일반형보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는 형태를 더 선호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에 마이너스 15의 제곱에 9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그래서 15가 되고 그 지점은 9가 됨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높이의 최대값은 따라서 최대값은 어떤 값이 되냐면 바로 f의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놓을 때 f의 15라는 값이 즉 9라는 값이 최대값이 된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또 설명해 주었는데 최소값은 물로켓의 높이잖아요. 물로켓의 높이니까 지면에 있는 0이라고 대답을 해줬죠. 네. 그런데 우리 이 식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15, 30, 0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15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9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 15, 9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어떤 값을 갖게 되나요? 네, 최소값은 이 즉 y의 값이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이 경우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근데 자 처음 설명에서 물로켓이 올라간 그 높이 그리고 내려간 그 거리를 생각해 볼 때는 최소값이 0이라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냐면은 이 경우는 0과 30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제한된 범위가 없는 실수 전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바로 이런 실수 전체 범위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까지 우리가 배우는 내용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자, 학습 목표를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아주 잘 읽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자료 2에 대해서 모둠별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모둠별로 지금 해보는데 자료 2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를 문제 1로 쌤이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면 이래요. 첫 번째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1번은 x가 0부터 2일 때까지 그때의 최대 최소를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라는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2에서 5일 때 2에서 5일 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x가 5에서 6일 때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잘 해줬어. 그렇지.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일 때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거니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모두 잘 해주었는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을 해결해보고 싶은 모둠이 있을까요? 네, 3모둠에서 지금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었는데 3모둠 친구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네, 아주 잘 해결해 주었어요. 지금 3모둠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었냐면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았어요.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 그렸죠? 그리고 어떻게 전개를 해 주었느냐면 0에서 2, 3, 4, 5, 6까지 이렇게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3,9를 지나니까 3,9를 지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 모양이라고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1번에서 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0에서 1이라는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 바로 0에서 2라는, 그렇죠. 0에서 2라는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네, 우리 3모둠 친구들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2일 때 8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0일 때는 0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자, 1번 구간 내에서 최대값은 1번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은 f의 2라고 그랬어요. 2인 8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f에 0이 들어간 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아주 잘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2번의 경우도 그래요. 2번의 경우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3모둠이 얘기한 게 2에서 5까지의 범위 내에 있는데 2에서 5까지의 범위에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2에서 5까지의 범위 내에서 살펴볼 때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그렇죠. 최대값은 우리 3모둠에서 잘 설명했듯이 f의 3인 값인 9가 된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왜냐면 꼭지점의 x 그 좌표에서의 값이 이 경우는 최대가 되니까 그렇다라고 설명해 줬죠. 그리고 최소값은 f의 5인 값, 즉 5라고 설명을 아주 잘 해줬죠. 그래서 이 구간이 우리가 1번 구간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구간은 2번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3번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3번 구간은 5에서 6까지니까 이 구간인데 최대값이 누가 된다고요? 그렇죠. 최대값은 f의 5인 5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f의 6인 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3모둠 친구들이 아주 대답을 잘 해주었죠? 자, 여기서 혹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희찬이가 지금 얘기해보고 싶대요. 요 구간이 있는데 구간 안에 요 각각의 구간들이 있었죠? 각각의 구간 안에 만약에 꼭지점에 x좌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가 지금 최대값을 갖고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각 끝값에서 최대값을 갖든지 아니면 최소값을 갖든지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었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를 한번 이것도 모둠별로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는 뭐냐면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값인데요. 이 경우도 동일하게 첫 번째로는 x가 0에서 2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x가 2에서 5까지 세 번째로는 x가 5에서 6까지인 그런 경우에 대해 최대값, 최소값 각각 구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주었고요. 자, 이걸 해결해보고 싶은 모둠 있을까요? 네, 우리 오모둠에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네, 오모둠 친구들 아주 잘 설명해 주었어요. 위의 설명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일 때의 값이 1이 나오니까 3,1을 지나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모양이라고 얘기해 주었죠. 네. 그리고 각각의 이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2에서 5까지, 또 5에서 6까지를 생각해보면 5에서 6까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간이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6조에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의 최대값은 f가 이제 0일 때의 값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10인 값이 되고 최소값은 f가 2인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도 마찬가지로요. 2라는 값을 얻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프 모양이 어떻다고요? 지금 조금 삐뚤어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약간 이게 삐뚤어졌는데 자, 우리 친구들 아주 내 눈으로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양변이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도 최대값은 이번에는 최대값은 f의 5인 값인 5라는 설명을 해주었고요. f의 5인 값인 5였고 최소값은 꼭지점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f의 3인 값인 1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요 구간이니까 이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은 요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요 구간에서 이 세 번째 구간인데 자, 이 세 번째 구간에서는 최대값은 f의 6인 값이라고 하였고요. 6인 이게 10인 값이 나오고 최소값은 f의 5인 5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었죠? 네, 아주 잘 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더 이렇게 발견한 성질에 대해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은영이가 얘기해 보고 싶대요. 마찬가지 1번과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각각 최대값, 최소값은 만약에 꼭지점의 x 좌표가 그 구간에 있으면 그러면 그 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설명해 주었고요. 그 꼭지점이 그 구간 내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 끝값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네, 아주 설명 잘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발견한 바로 이 성질. 그래서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이 주어진 구간에 있다면 그 값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 거고 양 끝값에서 또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최대 최소.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떻다? 이 fx가 어떤 경우냐면 a의 x-p의 제곱 그다음에 q 이런 꼴의 그런 2차 함수인데, 만약에 f의 알파, f의 베타가 다 0, 즉 알파 베타가 f의 근이라고, 근이 아니고요,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찾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 P라는 점이 P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경우. 자, 희찬이가 지금 얘기하는데요. 먼저 양 끝값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끝값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F 알파와 F 베타. 또, 네, 희찬이가 지금 얘기하듯이 FP의 값도 살펴봐 줘야 된대요. 그래서 F알파, F베타, FP 요 세 값 중에 최대인 값이 바로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세 값 중에 최소인 값이 바로 최소값이라고 하겠대요. 그렇죠? 우리 요 1번과 2번을 토대로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만약에 P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에 있지 않은 경우. 응용이 그 경우는 알파와 베타와 F의 베타 알파와 F의 베타 이 두 값을 비교해 주면 된대요. 이 두 값 중에 최대인 값이 최대값이 되고, 두 값 중에 최소인 값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은영이가 설명을 잘 해주었죠. 네, 이렇게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지금 주어진 그 구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바로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가 요 주어진 구간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을 해주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가 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조사해야 될 값은 세 값이 돼요. F알파, F베타, FP. 그러나 꼭지점의 x좌표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F알파와 F베타 두 값을 비교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자, 문제 2번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30t라는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t는 1과 2 사이에서 값을 구하라고 하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결해 주었고요. 요 문제를 한번 누가 한번 나와서 해결해 볼까요? 영수가 나와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영수의 풀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볼게요. 네, 영수가 지금 문제를 잘 풀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영수가 마이너스 5의 t제곱, 네, 원래 문제도 이 부분이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의 t제곱 플러스 30t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45가 되어서 t가 3일 때 최대값 45를 갖기 때문에 요 문제의 최대값은 45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희찬이가 얘기해보고 싶대요. 네, 희찬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함수를 우리 그래프로 그려본 걸 생각할 때 0과 6 사이에서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구간은 0과 2 사이가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살펴볼 때 f의 2라는 값은
지금 40이 나오게 되고 f의 0은 0이 나와서 따라서 최대값은 t가 2일 때 f의 이 값인 40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대요. 이렇게 주어진 구간 내에서 풀어주는 것들을 유의해서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